재난은 언제나 아무 일도 없던 날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설마 라고. 하지만 만약 경고가 이미 와 있었다면? 사이렌도 뉴스도 아닌 한 마리 고양이의 행동으로요. 2011년 3월 11일 이전 일본 동북부의 작은 마을들은 평범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고양이들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긁고 울부짖고 높은 곳으로 향했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고양이의 변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했고 쓰나미가 해안 마을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해냈습니다. 고양이들의 이상한 행동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신호였을까요? 1999년 일본의 한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츠키 류오. 그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파산, 거대한 파도, 흔들리는 땅, 그리고 무너지는 일본 열도.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그 꿈을 기록했습니다. 스케치북에 단편 만화로 글로. 특정 날짜를 예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린 장면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미래를 맞췄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기록한 위험의 형태입니다. 일본은 환태평양불의 고리 위에 있습니다.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진이 잦고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해저에서 발생하는 강한 지진은 쓰나미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집니다. 모든 대지진이 쓰나미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바닷물은 거대한 벽이 되어 육지를 덮칩니다. 타츠키 류오가 기록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지질학적 위험을 시각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직관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본질을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이 오기 전 정말 징조는 없는 걸까요? 과학은 말합니다. 있다고. 대지진 전에는 미세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저주파 진동, 지열의 미세한 상승, 지하수의 성분 변화, 공기 중 정전기 농도의 증가, 때로는 해수의 색이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들은 인간에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너무 둔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이어폰을 끼고 에어컨 바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의 신호는 우리 삶의 소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동물은 다릅니다. 고양이는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귀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저주파와 초음파를 감지합니다. 고양이의 발바닥은 지면의 미세한 진동을 느낍니다. 고양이의 코는 공기 중 화학 성분의 변화를 알아챕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1975년 중국 하이청 지진 이전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대규모로 관찰되었고 당국은 이를 근거로 주민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고양이는 재난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보다 먼저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할 뿐입니다. 2011년 3월 일본 미야기현의 한 마을, 한 할머니가 기르던 고양이 타로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긁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타로는 집에서 멀어지지 않고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타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고 할머니의 다리를 비비고 다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타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타로는 마을 뒤편 언덕을 향해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타로는 그제야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46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확률을 말하고 고양이는 행동으로 말합니다. 일본 각지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지진 직전 집을 떠나지 않던 개, 새장에서 격렬히 날개짓하던 새들, 갑자기 산으로 올라간 소떼. 물론 모든 동물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신호를 알아챈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동물의 행동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날 구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고양이는 자신을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람도
함께 움직였을 뿐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여전히 지진학자들이 주목하는 지역입니다. 난카이 해곡, 사가미 해곡 같은 해저 지역에서는 언제든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5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반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일본 옆이지만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한반도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규모 5.0이 넘는 지진이 한반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도는 점점 밀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경계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만큼 활발하지 않을 뿐 지진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일본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동해안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는 국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재난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한반도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의 신호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대지진,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과 지진 위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화산 활동, 유럽의 이상 기후와 홍수, 남미의 산사태. 지구는 살아 움직이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기후변화와 지질 활동의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지역의 재난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설마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하며 건물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재난 대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비상배낭은 준비되어 있나요? 가족과 대피 장소를 정해두셨나요? 재난 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당신 곁의 고양이가 먼저 알아챈다면 이 일이 오늘 당장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타츠키 류오는 종이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본 꿈, 그가 느낀 불안, 그가 상상한 재난의 형태를 고양이들은 행동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울음으로, 도망으로,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이끄는 것으로. 인간의 기록은 경고가 되고 동물의 본능은 생존이 됩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하지만 신호는 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다음 경고가 사이렌이 아니라 한 마리 고양이라면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나은 기술이 아니라 더 예민한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것, 우리 곁의 작은 생명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일 수 있습니다.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때로 한 마리 고양이의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